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45화 심층 분석입니다. 원피스 1045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1045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이번 1045화의 제목 넥스트 레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다스의 플레이리스트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플레이리스트 안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있었습니다. 이번 화의 제목 설마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참고한 걸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먹은 루피의 능력입니다. 루피의 능력은 사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떠나 카이도까지 공으로 만듭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능력이죠. 제가 루피의 능력을 보며 주목한 건 롱링롱 랜드입니다. 롱링롱 랜드는 밀짚 모자 일당이 폭시의 적단을 상대로 생탈전인 데뷔백 파이트를 벌였던 곳이면서 즉 그 해군 대장 중 한 사람인 아오키지와도 조우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행적보다 중요한 건 롱링롱 랜드의 특징입니다. 롱링롱 랜드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롱링롱 랜드 섬의 동물과 식물들은 모두 몸이 길쭉하죠. 혹시 초원이 길게 늘어지고 동물과 식물들의 몸이 길쭉한 건 루피가 먹은 열매 선대주인 조이부의 각성 때문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펑크하자드는 섬 중앙의 호수를 경계로 한쪽은 활화산이 끊임없이 분화하는 불타는 땅이며 반대쪽은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높고 험준한 빙산으로 덮여있는 얼음의 땅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펑크하자드 환경이 탄생한 계기는 아오키지, 아카이노의 결투를 펑크하자드에서 벌어졌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현재의 환경이 된 것이죠. 아마 각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오키지와 아카이노의 여파로 주변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 환경을 바꿔버린 걸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다면 롱링롱 랜드도 조이보이의 각성의 여파로 동물과 초원이 모두 길게 늘어져 버린 거 아닐까요? 고무처럼 말이죠. 다음 주 장면은 거인으로 변하는 루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추 거인으로 변할 루피의 기술들입니다. 1045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도 말했지만 거인화된 루피가 레드오크를 쓰면 진짜 태양 같지 않을까요? 니카가 태양의 신이라 불리웠던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루피의 거인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루피만 거인으로 변한 게 아니라 루피의 옷도 모두 거인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옷들도 거대해진 건 앞서 말한 주위에도 영향을 끼치는 루피의 능력 때문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혹시 루피가 주위 사람들도 거인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정부는 인간의 거인화를 수백 년 동안 연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병사를 증산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적은 사라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거인이 약하게 표현되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세계정부가 이 생각을 왜 했냐 생각했는데 루피 열매의 선대주인의 각성이 주위 사람들을 거인화시켰고 이 힘의 무서움을 알아 세계정부는 거인화를 꿈꿨던 거 아닐까요? 얘가 허리 맞다면 거대 왕국 역시 롱링롱 랜드처럼 루피 열매의 선대주인이 거대하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저는 2년 전부터 SSG가 만드는 병기가 거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병기로 인해 칠무엘을 폐지시켰다는 겁니다. 즉, 칠무엘을 폐지시킨다는 건 그만큼 베가펑크의 신병기가 강력하다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병기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이 균형까지 깨트린 걸까요? 저는 인간의 거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정부는 거대한 병사를 증산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적은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즉, 현재 세계정부는 거대한 병사를 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칠무엘을 없앤 게 아닐까라는 거죠. 즉, 저는 SSG가 만들어낸 병기가 거인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추후에 벌어질 전쟁에서 이 SSG를 엘바프의 거인들이 상대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루피의 각성이 주위 사람들도 거인화시킬 수 있다면 루피의 각성과 세계정부의 거인들이 싸우는 장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갑자기 지쳐가는 루피입니다. 지금까지 루피가 사용했던 기어는 몸을 1개 이상으로 혹사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극심해 자칫 잘못하면 수명도 갉아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상당했죠. 근데 이번 기어피스는 지금까지 루피가 사용했던 기술들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즉 그만큼 부작용도 상당할 거라는 겁니다. 과연 전투 이후의 루피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 다음 주 장면은 심장 소리가 지니샤가 말한 해방의 드럼 소리로 변하며 회복하는 루피입니다. 1045화 풀버전 리뷰에서도 말한 내용이지만 오다세는 1987년에 발매된 책에 나오는 인물인 조이보이를 참고해 루피의 능력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책 속 조이보이는 드럼으로 인간의 고난을 치유했는데
루피는 자신의 드럼 소리 같은 심장 소리로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루피는 책에 나온 조이보이의 능력처럼 드럼 소리 같은 심장 소리로 본인뿐만 아니라 남을 치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 장면은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루피입니다. 카이도의 금쇄봉을 맞고도 루피는 고무처럼 견뎌내죠. 루피에게 패기가 안 통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 능력이면 루피를 이길 상대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위해서는 이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카이도가 찾거나 추후에 루피의 능력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목할 건 루피의 모델 태양의 신 니카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태양의 신이라는 신이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만큼 다른 신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태양의 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샨도라에서는 이미 다른 신들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대지의 신, 숲의 신, 비의 신, 총 4명의 신이 언급되었죠. 현재 태양의 신이 모델인 악마의 열매가 나온 만큼 이들이 모델인 열매도 나올지 모릅니다. 이 가설에 관련 영상을 만들며 저희 시청자들이 가설을 보고 댓글로 의견을 냈는데 해외 사이트에서도 시청자들과 비슷한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해외 사이트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 첫 번째, 사람 열매 모델 비의 신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자는 몽키디 드래곤이라는 겁니다. 현재 드래곤은 위대한 악로가 나오기도 전인 원피스 초기에 등장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드래곤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비의 신이라는 모델이 있다면 드래곤의 열매는 자연을 조종하는 사람 열매 모델 비의 신이 아닐까라는 거죠. 또한 해외 사이트가 말하는 두 번째 가설 사람 열매 모델 숲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자는 해군 대장 류쿠큐입니다. 류쿠큐 역시 현재까지 능력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류쿠큐가 후지토로와 대화하던 중에 나온 밥 먹는 게 귀찮다며 3년째 단식 중이라는 언급과 코드네임 초록수에 식물을 연상케 하는 녹색이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식물 관련 능력자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 해외 사이트는 이러한 근거로 류쿠규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숲의 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가 말하는 세 번째 가설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자는 이무입니다. 현재 이무는 천룡인의 최고봉 5로성 위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 결말 중 하나는 레드라인을 파괴하여 올블루를 만드는 겁니다. 주인공의 결말이 레드라인을 파괴해 원피스 올블루를 만드는 것만큼 레드라인은 세계 정부에게 파괴되면 안 되는 것일 겁니다. 즉 주인공은 파괴해야 되지만 세계 정부는 파괴하면 안 되는 레드라인을 이무가 만든 게 아닐까라는 거죠. 바로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을 먹은 이무의 능력으로 말이죠. 물론 현재 해외 사이트가 말한 가설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이 가설들은 저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앞선 신들이 모델인 열매 중 하나는 초파가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숲의 신 대지의 신 비의 신 중 하나인 모델의 열매는 초파가 먹었다는 거죠.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해외 사이트의 가설과 의견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무의 열매를 저는 다른 열매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이야기는 영상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 가설과 의견이 다른 세 번째 이유는 류쿠큐에 대해서는 다른 가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류쿠큐의 정체가 와노쿠니의 타이미노 시모츠키 우시마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시마루 이름에 소라는 뜻의 우시가 들어가며 우시마루의 겉옷에 초록소고가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록소를 일본어로 말하자면 류쿠규가 시모츠키 우시마루 옷에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류쿠규의 능력 톱밥 단서 중 하나가 류쿠규는 자신이 귀찮아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대사인데 전 25화에서 시모츠키 우시마루는 사무라이는 배고프지 않다며 10일 넘게 밥을 안 먹는 장면이 있었죠. 게다가 현재 이와토의 방에 갇혀있던 사무라이들과 이와토의 방에 있는 넘버즈들의 생김새가 비슷한데 여기서 주목할 건 시모츠키 우시마루를 제외한 사무라이들만 넘버즈를 닮았다는 겁니다. 즉 사무라이들은 펑카즈대에서 실험체로 넘버즈가 되었고 우시마루는 넘버즈가 아닌 다른 실험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병기 류쿠규로 말이죠. 저는 우시마루가 베가펑크의 실험으로 기억을 잃고 류쿠규로 다시 태어나면 해군대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후지토라는 징병제로 해군대장이 된 거라고 하는데 류쿠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장이 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죠.
해외 사이트 가설과 의견이 다른 네 번째 이유는 현재 드래곤의 능력은 비보다 바람과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드래곤의 능력은 자연계 바람바람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결정적으로 태양의 신으로 변한 루피를 지니샤가 조이보이라고 칭한 만큼 나머지 3명의 신, 대지의 신, 숲의 신, 비의 신은 고대병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